네, 네, 반갑습니다. 네, 서양 중세 영상인데요. 영상이 조금 길 것 같아요. 한 뭐 7분 되려나요? 그래서 집중 잘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서양 중세 선생님이 한번 칠판으로 이렇게 복습한 거 적어준 적 있죠? 그겁니다. 그거 그대로예요. 볼게요. 자, 프랑크 왕국부터 서양 중세는 시작이 되죠. 이 프랑크 왕국은 어느 민족이 세웠죠? 그렇죠. 게르만족이 세웠습니다. 이 게르만족이 내려온 이유, 게르만족이 왜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 바로 훈족이 밀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날씨도 추워졌었고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이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프랑크족, 게르만족 중에서도 프랑크족인 겁니다. 왜 프랑크족이 오래 갔냐? 이동거리가 짧았어요. 고트족은요,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게르만족은 그냥 강 하나만 건너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갈리아 지방에 정착했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힘을 이제 비축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크리스트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타나시우스 바로 개종을 했어요. 이것은 당시에 로마 교황이 믿고 있던 종파였어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 로마 교황과 협력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자, 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프랑크 왕국의 피핀이라는 사람은 교황령을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의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바티칸 시티라고 하는 그것의 어떤 그런 유래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프랑크 왕국 중에서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은 카롤로스 대제입니다. 카롤로스 대제는 많은 업적을 세웠는데 첫 번째 서로마 영토를 회복하고요. 두 번째 그 정복지에 교회를 건설했고요. 세 번째 문예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카롤루스 르네상스라고 하죠. 네 번째 서로마 황제에 대한 관을 받아요. 그것을 서로마 황제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서로마 황제 대관식 하기 전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카를로스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가볍게 넘어갈 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 중세가 문화적인 암흑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부활시켰기 때문에 이 서양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카를로스 대제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학자들을 고용한다거나 옛날에 고전을 번역한다거나 그랬는데 그 학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뭐 지금도 쓰고 있는 그 문제 있죠. 뭐 늑대랑 양이랑 어떻게 옮길 것이냐 했던 그 학자가 있습니다. 두 글자거든요. 이 카롤로스 르네상스 때 활약했던 이 학자는 누구일까요? 두 글자, 그죠? 이응으로, 초성어 이응으로 시작하네요, 그죠? 이것도 한번 답에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로마 황제 대관식으로 다시 넘어와서, 자, 이때 때마침 동로마에서는 성상 숭배 금지령을 로마 교황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던 우상 숭배 하지 말아라. 즉 뭔가 이 교회에서 쓰는 물건들을 함부로 그렇게 만들거나 전도하기 위해서 종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라는 건데 이로부터 갈등을 벌인 로마 교황은 새로운 정치적 파트너로 카롤로스 대제를 낙점하는 거죠. 그래서 카롤로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라는 관을 씌워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 교황과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협력 관계에 유지되는데 이 프랑크 왕국은요 카를로스 대제 이후에 결국 분열을 하게 됩니다. 분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분열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당시 9세기부터 이민족의 침입이 많았어요. 그래서 노르만족, 노르만족, 뭐 마자르족, 이슬람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침입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거대한 제국이 유지가 되지 않고 각각 자기가 지키는 성을 쌓고 자기 마을만 지키는 그러한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봉건제입니다. 봉건제. 이 봉건제는 크게 두 가지의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주종제고요. 두 번째는 장원제입니다. 자, 그럼 이 주종제가 무엇이냐? 바로 주군. 우리 교장 선생님이었죠. 주군이 있고 봉신이 있으면 주군이 봉신에게 이제 봉토, 땅을 주고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하는 그러한 계약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주종제입니다. 이들은 혈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계약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나 아들이 절대 아니었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장원제, 그다음에 장원제는요. 그 봉신, 땅을 받은 봉신이 자기 땅에 가면은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가 됩니다. 그 영지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는 농노들을 보호해 준다. 그리고 지배권을 행사했어요. 이 지배권이라는 것은 이 영주의 주군이 와서 뭐라 뭐라 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자기 반에 대한 통솔권을 지는데 교장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들어와서 뭐라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배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농노들, 거기 사는 농노들은 세금을 납부했고요. 뭐 세금에 납부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세금을 납부했고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어요.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랄까요? 노예적인 성격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지배 예속 관계였습니다. 지배 예속 관계였다. 자, 그 다음에 봉건제가 발달하면서 할수록 왕권이 약화되니까 교황권이 세져요. 그래서 크리스트교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한편에서는 이 교회가 부패하는 모습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성직을 매매한다든지 면벌부를 판매한다든지 성직자가 결혼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라고 봤던 그레고리우스 7세라고 하는 교황은 성직을 임명하는 권한이 왕에게 있기 때문이다. 즉 영주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7세는요, 당시에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은 했지만 클린리스돈이라고 해서 이 교회를 올바르게 바꾸자라고 운동을 펼쳤던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스 7세예요. 즉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을 교황이 가져오겠다. 즉 엄밀히 말할게요. 이게 올라가는 거니까 교황이 가져오겠다는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주교가 갖겠다라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교회가 가져오겠다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레오스 7세가 성직자 임명권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 당시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다가 결국 한판 붙어요. 그리고 그레오스 7세가 너는 파문하겠다라고 하자 하인리 4세가 결국에는 굴복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여러 이제 교황들이 거치면서 교황권의 전성기를 맞게 되고 그 전성기 때를 일컫는 말 중에 하나가 교황은 태양이요. 그다음에 황제는 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교황권이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당시의 서양 중세의 문화는 당연히 크리스트교 문화겠죠.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바탕으로 한 문화가 발달을 하는데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는 스콜라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 대표되는 스콜라 철학과 기사도 문학, 그리고 이제 교회를 짓는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 이거는 시대 순으로 로마네스크 양식이 먼저였다가 고딕 양식으로 나중에 발달을 합니다. 이런 양식. 그리고 고딕 양식의 특징 중에는 첨탑, 높은 첨탑을 세우고 스테인드 글라스로 내부를 꾸민다는 것. 그리고 이제 대학이 발달하고 그 대학 안에서도 신학이라는 과목들이 발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부 다 크리스트교와 관련된 문화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서양 중세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 마지막 영상 이슬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안녕.